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를 넘다의 양일권 박사입니다. 과연 우리가 100세를 넘게 살 수 있을까요? 영국의 통계청에서 2016년도에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지금 2016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100세까지 살 확률이 남자는 28.4%나 되고 여자들은 35.2%나 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60세 정도 된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영국의 통계로는 남자는 8.4%, 여자는 12.3%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대 수명이 영국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한 살이 더 많으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살 누가 살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를 살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아니요. 왜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16년도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좀 심각해요. 남자들이 지금 현재 60세 된 분들이 이 평균 기대 여명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살까 하고 보니까 남자들은 82.5세, 여자들은 87.2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어도 20년, 30년을 더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살 유병 기간은 얼마나 될까 하고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남자들은 14.6년을 아프면서 지내야 되고 여자들은 20.2년을 아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4분의 3은 아파서 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년 넘게 살면은 좋은 것만은 아니고 아프면서 오래 살면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그래서 100세 시대가 다가온다고 해서 그냥 박수만 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때까지 안 아프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미리 배워놓지 않으면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방에서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지금 애워싸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질병으로부터 100살을 넘게 살아도 고생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100세가 넘을 때 우리를 괴롭힐 질병들은 성인병일까 아니면은 생활습관병일까? 예, 이 일본 사람들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런 것들이 없는데 성인이 되니까 찾아오더라.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100살 먹은 분도 이런 병 안 걸리는 분들도 있고 15살짜리도 생활습관이 나쁘면은 이런 병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인병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안 맞는다. 생활습관이 좋으면 안 걸리고 생활습관이 나쁘면은 걸리는 질병이니까 질병 이름을 바꾸자. 생활습관병, 라이프스타일 디지즈로 바꾸자. 그래서 일본도 바꿨고 미국,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다 바꿨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꿨어요. 조금 늦게 바꿨는데 2003년도에 우리나라 내과의사협회에서 우리도 바꾸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식한 사람들이고 생활습관병이라고 바꾸자. 자, 그래서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를 괴롭힐 질병들은 생활습관병이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런 질병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이 질병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대증요법일까? 아니면 근치요법일까?
자,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이름은 바꿨는데 아직도 대증요법을 바탕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왔어요.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무슨 약을 줍니까? 통증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내려주는 진통제.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이 오면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혈압 강화제. 그래서 뿌리는 그대로 두고 증상만 잘라주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약을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약을 먹어도 합병증 밀려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러져서 휠체어 타고 100살, 120살 살아도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고치고 그런 질병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삶을 살아야 100세가 와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과연 100세 넘게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던져놓고 말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한방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 가지 질병이 우리를 애워싸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라는 겁니까? 일독이다. 하나의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한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방의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 찾아보니까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몇 가지나 있다고요? 3만 6천여 가지나 있는데 참 많기도 해요. 그러니 이 질병과 어떻게 다 싸워서 이기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종류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질병들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으니까 도대체 활성산소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만든다는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폐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뭐 많이 피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담배. 그래서 담배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담배를 피우면 입속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가요. 그 담배 연기 속에는 4천 종류 이상의 유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폐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해독해주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 쇠까지 녹슬게 만드는 것이 그 나쁜 산소 아니겠어요? 그 활성산소로 이 기관지와 폐가 녹슬면서 발생하는 것이 폐암이다. 그러니까 결국 폐암도 뭐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경화증 환자들은 뭐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 찾아와요? 술, 알코올성 간경화증. 그런데 술도 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술을 마시면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독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해독의 장기,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독을 해주느냐? H2O, 물로 쪼개주고 CO2, 이산화탄소로 쪼개주고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로 이렇게 분리해주는 것이 알코올 해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독해주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가 간을 녹슬게 만들면서 자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간경화증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경화증도 뭐 때문에 생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다른 질병도 생각을 해보면 요즘 백내장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햇볕을 받으면 백내장에 많이 걸린다. 그런데 햇볕을 받으면 그 속에 자외선이 날라오고 자외선이 여기 떠다니는 삼중항산소라고 하는 좋은 산소를 한 방 땅 쳐요. 그러면 얘가 일중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되고 그 활성산소가 여기 눈의 수정체를 하얗게 녹슬게 했더니 안 보이는 게 백내장이다. 그러니 백내장도 결국은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거다. 자, 그러면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뇌졸중은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확실히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통계는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고기를 먹으면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끓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가 고기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과 딱 만나면 산화콜레스테롤이 되고 산화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동맥경화증이 되고 그것이 막히면 뇌경색, 그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서 터지면 뇌출혈. 결국은 뇌졸중도 최종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생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보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발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 그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무엇 때문에 생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좀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장하고 나타나도 너 결국은 활성산소지. 그래서 활성산소가 어떤 원리로 모든 질병을 만드는지 조금 더 그 활성산소의 정체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짝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쌍이 딱 만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디 넘나볼 것도 없어요. 어디 뭐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빗대 하나 없어진 아담처럼 그 짝에서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은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야, 여기 내 잃어버린 갈빗대를 오늘 어딜 가면 좀 찾을 수 있을까? 쉬는 날 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짝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물질을 예를 들어서 우리를 뜯어먹는 이 물질 중에서 이렇게 뭔가 짝을 잃어버린 산소가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정된 산소가 아니고 그 잃어버린 짝을 찾을 때까지 계속 활성화되어서 돌아다니는 물질이라 해서 활성산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산소가 있는데 한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변에는 전자가 돌아다닙니다. 플러스 전자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마이너스 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전자가 하나 부족해요. 그러면 옆구리 시려운 것처럼 허전하고 외로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짝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활성산소가 음식과 함께 위장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공기와 함께 허파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위장으로 들어온 활성산소가 가만히 보니까 위벽에도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벽 세포에도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 저 전자 뜯어다가 여기다 꽂아 놓으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냥 가차없이 위벽 세포에서 전자를 하나 뜯어서 자기 부족한 부분에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는 이제 행복한 산소가 돼서 더 이상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 활성산소에 이 찢겨진 위벽 세포는 짝을 잃어버린 또 다른 외로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외로운 물질이 옆에 있는 세포에서 또 뜯어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세포가 또 다른 활성산소가 돼서 그 옆에서 또 뜯어와. 이렇게 연쇄적인 파괴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위장에서 일어났으면 무슨 질병이에요?
위장 질환, 눈에서 일어나면 암질환, 간에서 일어나면 간질환. 자, 이제 모든 질병이 왜 최종적으로는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병에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안 걸리려면은 활성산소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멀리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이 활성산소를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멀리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들어오는 루트가 연구해보니 크게 세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길목을 알아야 잠복하고 있다 잡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로 들어오느냐? 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활성산소가 있고, 또 코로 들어오기도 하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면 그런 거 고치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쩌다 한 번 잘못 먹은 것으로 우리 몸이 망가지고 질병까지 생기진 않습니다. 네. 워낙 잘 만들어져서 뭐 한 번 활성산소 먹었다고 해서 이게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시원찮지가 않아요. 네. 문제는 그 활성산소가 들어오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고, 이제 60년, 70년 살면은 녹슬어서 결국은 생활 습관병이 찾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생활 습관병이 안 걸리려면은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부터 이 활성산소가 들어오는 생활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70 먹은 할머니들만 들어야 될 강의가 아니고 6살 먹은 손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찍 들을수록 더 120년까지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120년이 아니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활성산소가 발생하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활성산소 발생률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비교 해부학자 밀톤 밀스라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육식성 동물과 채식성인 동물은 이빨 구조부터 위장 그리고 또 소장, 대장까지 생리적인 구조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육식성 동물은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송곳니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한번 딱 물으면 고기를 찢어 먹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식성 동물은 앞니가 칼처럼 넙죽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육식성 동물인 호랑이가 풀을 뜯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꽉 집어도 그냥 김치 찢어지듯이 찢어지기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이 위장에서 나오는 위산을 보면은 육식성 동물은 산이 굉장히 강합니다. 단백질을 그냥 한 입 삼키면 다 녹아버릴 정도로 이 pH, 산도가 1 이하로 굉장히 강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얼굴에다 부으면 그냥 녹아 없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채식성 동물은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이 pH가 4 내지 5 정도 위산이 나와요. 그런데 이 풀을 먹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은 이게 제대로 소화가 잘 안 되면서 타지는 않고 연기만 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는 이 산소는 기름을 너무 좋아합니다. 기름이 쩔어버리고 쩐내가 났다는 얘기는 활성산소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또 활성산소는 뭘 제일 좋아하느냐? 기름 중에서도 열받은 기름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었다. 그러면 막 주변에 옆 동네에 있는 활성산소까지 다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기보다 더 해로운 것은 기름을 튀겨서 만든 요리입니다. 튀기면 맛있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엄청난 독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요리법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년 넘게 살아도
여전히 등산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자연계에는 없었던 물질을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만든 물질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식품 첨가물, 방부제, 착색제, 조미료, 또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음식과 함께 지금 들어오는데 이런 음식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계에서는 전부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도록 계산해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올라온다 그러면 눌러주는 친구가 언제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 불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너무 기를 세게 피우면은 물을 딱 뿌리면 죽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서로 물고 물리고 돌아가면서 이게 영원히 계속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걸 먹어도 소화시키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얄팍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그냥 맛있다고 해서 조미료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몸속에 들어오면은 소화가 잘 안 돼요.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분해시키려고 낑낑거리다 보니까 양은 적을진 몰라도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맛을 찾고 자연의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결국은 자연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자연에 흐르는 리듬이 깨지면 우리 몸에 있는 생체의 리듬도 깨지고 그걸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것까지도 자연으로 돌아가 보자. 자, 또 이 알코올을 섭취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해되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생각보다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과식입니다. 옛날 아궁이에서 불때 보신 적 있습니까? 아궁이에다가 욕심만 많아가지고 장작을 잔뜩 넣었어요. 그럼 뭐가 많이 나와요? 연기가 많이 나오듯이 이 소화기관에 이 영양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은 소화도 안 되면서 그냥 낑낑거리기만 하고 활성산소라고 하는 연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결국 활성산소 때문에 늙고 활성산소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학자들은 과식은 자기 이빨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모든 동물 실험, 사람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는 소식할수록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과식을 할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 어쩌다 한번 맛있는 거 먹는 거에 괜찮을진 모르지만 맨날 습관적으로 과식을 해요. 그러면 휠체어 타고 다닐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3대 활성산소 중에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운동을 적당하게 할 때는 활성산소가 별로 발생을 하지 않지만 과도한 운동을 할 때는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왜? 장작을 아궁이에다 태우면 불도 나오지만 그에 비례해서 뭐도 나옵니까? 연기가 나와요. 그럼 많이 불을 태웠으면 연기도 많이 나오듯이 운동을 무리하게 많이 했다. 에너지만 많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이 찌꺼기가 연기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직업 군별로 누가 가장 오래 살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장 적게 조금 살까? 요것을 연구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좀 언짢아 하실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연구 결과는 그래요. 성직자들이 제일 오래 산다고 나왔고 제일 조금 사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로 나와요.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할 때에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빨리 늙고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년기에. 그래서 과도한 운동을 하지 말고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 또 같은 원리로 너무 많은 일을 돈 욕심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과로를 할 때 그때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노년기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생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은 낮에는 일을 하고 일을 할 때는 활성산소가 발생이 됐겠죠. 잠을 자는 동안에 활성산소를 청소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불면증으로 시달릴 때에 무엇보다도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큰일 날 게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오늘은 대충 개요를 살펴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3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시던 분들도 이 원리를 알면은 놀랍게 꿀잠을 잘 수 있고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불면증을 가지고 있을 때도 활성산소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가장 큰 활성산소는 코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공기와 함께 그 속에 많은 활성산소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요즘에 초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 번역됐다는 거예요. 초미세, 크지도 않고 아주 작은 먼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먼지가 아니고 중금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 중금속이기 때문에 여기 코털에서도 안 걸러져요. 기관지 점막에서도 달라붙질 못해요. 심장도 그냥 통과합니다. 웬만한 건 여기 뇌에는 수문장이 있어서 뇌 관문에서 나쁜 건 다 걸러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뇌도 그냥 신분증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녹슬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나이 들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치매 아니겠어요? 치매의 20% 이상은 초미세 중금속 때문에 생긴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걸 알면 몰라서 그렇지 좀 피하는 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돈도 안 드는데 이렇게 TV 방송을 한번 강연을 듣고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먹는 것도 좀 고쳐보고 공기도 좀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가고 그러면 날아다니면서 100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자외선이 세게 비춰지는 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삼중 항산소라고 하는 안정된 산소를 한 방 땅 쳐서 일중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얘는 짝을 잃어버린 허전하고 외로운 산소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선가 짝을 뜯어내는데 여기 피부에서 뜯어내. 그러면 검은 버섯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깨가 생기는 겁니다. 눈에서 뜯어내면 이 수정체가 녹슬면서 백내장이 오고 피부암이 오고, 그래서 이런 자외선 문제도 우리가 좀 뭐 해결할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요즘에 방사선 때문에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방사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 몸속에도 산소가 있지 않겠어요? 산소를 한 방 땅 치면 얘가 활성산소로 변해요. 그래서 X선 촬영을 하든지 CT 촬영을 하든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냥 돈이 있다고 심심하면 가서 찍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찍을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적당한 리듬으로 찍어야지 이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또 요즘에 담배를 아직도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담배를 필 때 그 속에 4,000종류 이상의 유독성 물질이 있고 그 중에서 적어도 20종류는 A급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한 가지 물품 속에 가장 많은 종류의 독소가 들어있는 물질은 챔피언으로 담배가 뽑힙니다. 지구 6,000년 역사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대량 살상 무기는 뭘까요? 원자폭탄도 아니고 수소폭탄도 아니고 담배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다 보면 담배 한 까치 피웠을 때 들어오는 이 활성산소들을 해독해주는 과정에서 자그마치 100조 개의 활성산소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단 담배부터 끊어야 돼요. 모든 암의 발생 원인 중에서 30%가 담배입니다.
가장 많은 암의 원인은 담배 연기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엄청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프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마음속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들도 좀 편하게 제거하면서 여유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육체적인 활성산소만 무서운 게 아니고 정신적인 활성산소도 무섭겠다. 그래서 마음이 좀 평안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내 마음을 뜯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3대 활성산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정신적인 3대 활성산소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요, 이 활성산소 중에서 O2는 뭐예요? 산소인데 산소도 뜯어보면 마이너스 전자도 있고 플러스 전자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돼서 플러스 전자가 하나 부족한 산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초과산화 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얘도 전자 차원에서 뭔가 짝이 없으니까 외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면은 하나를 뜯어내 가지고 자기가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세포 속에서 유전자를 뜯어 먹으면 암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 물리적인 활성산소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정신적인 활성산소입니다. 정신적인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남들보다 하나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열등감이라고 부르는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거나 여행을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닌데 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그 부족한 마음을 저 상대방으로부터 뜯어내 가지고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시기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꽃꽂이를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아이고 꽃꽂이를 잘하긴 뭘 잘해. 저것도 삐뚤어지게 꽂았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가 딱 시기심으로 마음이 찢겨져지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이 땅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이고 정말 짧은 삶인데 내가 옆에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마음 찢어먹는 그런 이 정신적인 활성산소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활성산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남편 거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평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무서운 활성산소가 있는데 그것은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활성산소예요. H2O2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소독약으로 쓰는 겁니다. 상처가 나면 이걸 바르죠? 왜 바릅니까? 거기 혹시 균이 있으면 죽으라고. 그걸 바르면 왜 죽어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이 과산화수소는 수소 2개에다가 산소 2개가 붙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된 물질은 수소 2개에다가 산소가 몇 개 붙어 있는 물질일까요? 하나. H2O. 그게 뭐예요? 물이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70% 이상은 물이에요.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니까 70%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가장 안정된 존재인데 요 과산화수소는 그 안정된 물에다가 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붙었다 해서 과산화수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산소를 안정된 물보다도 하나를 더 가지고 있으니까 상처난 곳에 딱 바르면은 금방 안정된 물로 가버려.
그 다음에 H2O 물이 되니까 산소 하나가 외롭게 떨어져 나와. 근데 산소는 혼자는 외로워서 못 살아요. O2 언제나 둘씩 짝을 져서 다녀야 되는 물질이에요. 근데 얘가 혼자 딱 떨어져 나왔으니 외로운 활성산소가 됐어요. 어디선가 산소를 하나 뜯어내 가지고 안정된 산소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상처난 곳에 박테리아가 한 마리가 있네. 이 박테리아도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걸로 만들어진 생명체잖아요. 그러면 얘는 가차 없이 너 죽든 말든 나 좀 행복해야 되겠다 하고 병원균 몸속에 있는 산소를 하나 뜯어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 뜯어내면서 O2 드디어 안정된 산소가 되는데 박테리아는 어떤 신세가 됐어요? 터져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소독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도 요 과산화수소는 남들보다도 자기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교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하면 아주 힘듭니다. 내가 뭐 이렇게 특별히 못난 것도 아닌데 아이고 그것도 못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좀 평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피평을 하는 거야. 그것도 못해 나는 잘하는데. 넌 그것도 없어 나는 있는데. 내 마음 하나에 갇혀 살면 답이 없어요. 아니 잘 나왔는데 어떡하겠어. 남들보다 모든 걸 잘하는데. 나는 착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한나절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 아니 그것도 몰라. 이 꽃꽂이를 어떤 여자분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잘하십니다. 칭찬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어. 그 다음 주에는 또 꽃꽂이를 하는데 이분이 내가 못 봐서 칭찬을 안 해줬나 생각을 했는지 제가 확실히 볼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눈치도 없이 또 칭찬을 안 해주고 그냥 지나쳐 버렸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은 남들이 알아줘야 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만심을 가진 영적인 정신적인 활성산소의 마음을 가지셨다 판단이 되면은 이걸 빨리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10배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운할 게 없어. 교만할 마음이 없어. 근본적으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해놓고 분명히 남들보다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 넓게 살자는 거예요. 이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늘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뭐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그거 가지고 또 남들 못한다고 비평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무서운 활성산소가 하나 있는데 OH라고 하는 수산화 자유기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있어요. 얘는 뭔가 생기다 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하나가 완전히 없어. 수소가 하나 없는 겁니다. 얘들은 어딜 가든지 너무 허탈해가지고 공허한 거야. 그래서 그걸 옆에 사람한테 막 뜯어내서 안정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물건에서 H를 하나 뜯어내가지고 안정된 H2O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그냥 있어야 될 것이 웡하니 없는 거예요. 전자 하나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좀 공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채워 넣어가지고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채워져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넓게 만들어졌는지 안 채워져요. 대통령 보좌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고 쌀가마니 많이 싸놓고 살면 행복할까 봐 뭐 한 1000가마 싸놔도 그 도둑 맞을까 봐 걱정만 하지 만족이 없어요.
이제 100세 시대를 넘나보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50% 이상은 100세 다 살 것 같아요. 네. 그러니 100세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그때 침대에 누워서 대소변 받아가면서 전 그게 진짜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데서는 지옥이 뭐라고 그래요? 막 지글지글 끓는 불길에서 얼마나 이 갈증이 있는지 나 물 좀 하나 좀 줘라. 예? 그런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게 지옥 아닙니까? 아파 보세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근데 죽지도 않아. 100살 될 때까지. 이렇게 살지 않기 원하면은 질병의 증상만 약 먹어가지고 잘라주지 말고 그 약은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 힘은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니 지금은 어떻게 약 먹으면서 뭐 혈압 조절하면서 살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죽기 전 어느 시점에서는 당뇨는 합병증이 올 것이고 혈압은 언젠가 터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고되어 있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걸 버려보자. 그런데 그 질병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활성산소라고 나왔고 활성산소를 습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을 이제는 고치고 올바른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대로 살면서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항상 질병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의 활성산소까지 버리면서 마음은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